왜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저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 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그러니까 조세 정책과 재정 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 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무한책임주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죠. 그리고 성장은 작년에 1.4%, 23년 1.4%, 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2조의 세수 결손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관역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 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 산업 경쟁을 자유로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현장 이탈 등 연구 기반이 와야 되는 교각 사료의 참사가 생겼죠.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 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비를 3% 이하로 하기로 했죠. 달성하셨습니까? 네,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경 예산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 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과거 이야기를 하시죠. 마이너스 3.9%, 24년 마이너스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죠. 조세 감면 법정 한도 3년째 준수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죠? 자, 파면 대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하기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세수가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에 세수의 문제, 잘 알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계속 변명적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비병 격전의 낙관, 아니란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업이나 그다음에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1사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협의체에 나와서도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죠.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죠.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죠. 그럼 빨리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실시를 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때 재정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산이 통과되면 1사분기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으면은 추경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사분기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하셨어요? 네,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좀 진도가 늦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 3월 달까지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3월 네, 3월 숫자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더 할게요. 자, 추경 규모의 이제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을 있지 않습니까? 0.5에서 1.3. 이 정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은 수경소에는 35조에서 140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12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채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 의원이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예,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건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